회원 여러분, 8월은 한 과원 안에서도 품종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지는 달입니다. 조생종은 언제 따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고, 홍로는 착색과 수확을 준비해야 합니다. 후지는 아직 과실을 키우고 잎을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폭염과 태풍까지 겹치면 한 품종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 다른 품종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과원 전체를 한꺼번에 관리하지 말고 품종과 수확 예정일, 나무의 세력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7월 말부터 준비해야 할 8월 핵심 관리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품종과 수확 시기별로 구역을 나누십시오. 과원 지도를 펴거나 휴대전화 메모를 이용해 조생종, 홍로, 후지와 기타 만생종 구역을 표시하십시오. 같은 품종이라도 햇빛, 토질, 나무 세력에 따라 익는 속도가 다르므로 성숙이 빠른 구역과 늦은 구역을 다시 나누어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이 가까운 조생종 구역은 농약 안전 사용 기준과 수확 준비가 먼저입니다. 홍로는 세 가지의 세력과 수관 안쪽의 빛을 확인하고, 후지는 과실 비대와 건강한 잎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물을 줄 때 비료도 함께 들어가는 구역이 품종 구분과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의 밸브로 조생종과 후지에 물과 비료가 함께 들어간다면 품종별로 따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비료를 주거나 전정하면 수확 품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생종은 붉은색만 보고 수확하지 마십시오. 조생종은 겉이 빨갛게 물들어도 과육이 충분히 익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여름 고온으로 붉은색이 늦게 올라오더라도 과실 속은 이미 익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 나무의 위쪽, 가운데, 아래쪽과 수관 안쪽, 바깥쪽에서 표본 과실을 골라 확인하십시오. 먼저 초록색이던 과실의 바탕색이 옅어지는지 보고 당도와 신맛, 과육의 단단함, 맛과 향을 함께 비교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과실을 가로로 잘라 요오드액을 묻혀 전분이 얼마나 분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분이 많이 남은 부분은 짙게 물들고 익으면서 전분이 당으로 바뀐 부분은 덜 물듭니다. 다만 전분 분해 정도는 품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이것 하나만으로 수확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바탕색, 당도, 신맛, 과육 단단함과 실제 맛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두 개의 잘 익은 과실만 보고 전체 수확일을 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익은 과실부터 나누어 따는 분할 수확이 필요한지도 확인하십시오. 수확 전에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확 예정일을 정했다면 해당 구역에 사용한 농약의 제품명, 살포일, 적용 작물과 병해충, 희석배수 사용 횟수와 수확 전 안전 사용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여러 제품을 섞어 살포했다면 제품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제품의 기준만 맞는다고 전체 살포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혼용한 제품 가운데 수확 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가장 긴 제품을 기준으로 수확 가능일을 정하십시오. 수확일이 다른 품종이 가까이 있으면 약액이 옆 구역으로 날리거나 살포 구역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수확 구역 주변을 방지할 때는 바람 방향을 확인하고 구역에 따라 SS기 노즐을 정확히 열고 닫으며 이동 순서를 미리 정하십시오. 살포 기록이 없거나 기준을 확인하지 못한 농약이 있다면 짐작해서 수확일을 정하지 마십시오. 제품 라벨과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구입처나 지역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뒤 수확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수확 전에 물을 갑자기 끊지 마십시오. 당도를 높이겠다고 수확 전에 물을 갑자기 끊으면 잎과 과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싹 마른 뒤 비가 많이 오거나 한꺼번에 관수하면 뿌리층 수분이 크게 달라져 과실 품질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토양 수분 센서가 있다면 얕은 센서와 깊은 센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센서가 없다면 점적핀 아래 뿌리층 흙을 직접 확인해 지나치게 마르거나 질척하지 않게 관리하십시오. 물이 필요하면 오전에 필요한 구역만 나누어 주고 수확 작업 때 바닥이 질척하지 않도록 관수 시간도 조절하십시오. 비 예보가 있을 때는 예상 강우량만 보지 말고 현재 땅속 수분과 배수 상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수확 직전의 핵심은 물을 무조건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층 수분이 갑자기 오르내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홍로 착색은 세 가지, 수분, 빛을 함께 보십시오. 홍로의 색을 올리기 위해 착색 자재부터 찾기 전에 나무 상태를 먼저 보십시오. 세 가지 끝에서 새 잎이 계속 펴지는지,
잎색이 지나치게 짙은지, 위로 곱게 치솟는 강한 가지가 수관 안을 막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나무가 강한 구역은 질소가 들어있는 관비와 생육을 더 밀어주는 자재를 중단하십시오. 정상적인 나무는 갑자기 관리 방법을 바꾸지 말고 현재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나무가 약하다고 수확 직전에 질소를 급하게 올리지 말고 토양 수분, 뿌리 상태, 착과량, 잎 병해와 응애 피해부터 확인하십시오. 착색을 위해 물을 끊어서도 안 됩니다. 물 부족으로 잎이 지치면 과실을 익히는 힘도 떨어집니다. 홍로 착색은 질소를 줄였다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품종의 성숙 정도, 낮 동안 받는 빛, 밤 기온, 건강한 잎과 착과량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빛은 조금씩 넣고 과실을 갑자기 드러내지 마십시오. 과실을 가린 잎과 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제거하면 그늘에 있던 과실이 강한 햇빛에 갑자기 노출됩니다. 이때는 착색보다 일소 피해가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수관 안쪽을 완전히 막는 위로 곱게 자란 강한 가지부터 며칠 간격으로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착색을 위해 잎을 정리하더라도 과실 주변 잎을 한 번에 많이 뜯지 말고 과실에 양분을 보내는 건강한 잎은 가능한 한 지켜야 합니다. 폭염 예보 직전에는 강한 하계 전정과 많은 잎 제거를 미루십시오. 특히 남쪽과 서쪽, 수관 위쪽의 과실은 갑자기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반사필름은 배수가 잘 되고 뿌리층 수분이 안정된 과원에서 사용하십시오. 처음부터 넓게 설치하지 말고 작은 구역에서 과실 온도와 착색 반응을 확인한 뒤 늘리십시오. 폭염 때 과실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필름 위치나 설치 면적을 조절해야 합니다. 후지는 홍로처럼 수확 직전 관리로 바꾸지 마십시오. 8월의 후지는 아직 과실이 커지고 잎이 양분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홍로처럼 질소, 물, 잎을 모두 줄이는 수확 직전 관리로 바꾸면 안 됩니다. 건강한 잎과 안정된 뿌리층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실 크기를 확인하려면 여러 나무에서 평균 크기의 과실 20개를 고르고 표시해 두십시오. 굵은 과실만 고르지 말고 수관의 위, 가운데, 아래, 안쪽과 바깥쪽을 고르게 포함하십시오. 같은 과실의 가장 넓은 부분을 일주일 간격으로 재야 실제 비대 속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병든 과실과 심하게 상처난 과실, 서로 눌리거나 가지에 끼인 과실은 정리하십시오. 다만 비대를 크게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8월에 작은 과실을 무조건 많이 따내는 것은 피하고 상품성과 수확 계획을 보고 결정하십시오. 비대가 느리다고 질소나 고농도 칼리, 비대제를 바로 올리지 마십시오. 착과량, 토양 수분, 뿌리 상태, 잎 병해와 응애, 지금까지 넣은 비료의 양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후지 고두 예방은 칼슘제만 반복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두와 저장성을 걱정해 칼슘제를 여러 번 뿌려도 토양이 말랐다 젖기를 반복하거나 뿌리가 과습해 약해져 있으면 기대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약액이 과실까지 고르게 닿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뿌리층 수분이 크게 오르내리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칼슘 연면 살포를 한다면 제품 이름만 보지 말고 실제 칼슘 함량, 라벨 희석 배수, 살포 시기, 고온기 약해 주의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질산 칼슘은 칼슘과 함께 질소도 들어오므로 세 가지가 강하게 자라는 나무와 착색을 준비하는 홍로 구역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칼슘제와 인산, 황산염 자재, 오일류, 동제를 한 통에 섞을 때는 제품 라벨에서 혼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확인되지 않았다면 함께 섞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컵 테스트는 침전이나 덩어리, 층 분리 여부만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컵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약해가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반드시 작은 구역에 먼저 시험한 뒤 사용하십시오. 폭염 전에는 서쪽 과실과 점적핀부터 확인하십시오. 일소는 기온 숫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햇빛을 직접 받는 과실 표면은 주변 공기보다 훨씬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늘에 있던 과실이 갑자기 드러나면 기온이 아주 높지 않아도 햇빛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쪽과 서쪽, 수관 위쪽 과실을 먼저 살펴보고 폭염 전에는 강한 전정과 많은 잎 제거를 피하십시오. 토양을 바싹 말리지 말고 점적핀 막힘, 호스 꺾임, 나무별 관수 편차도 미리 고치십시오. 비접촉 온도계가 있다면 한낮에 햇빛을 직접 받는 과실과 그늘 과실의 표면 온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구역의 위험이 큰지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관 위에서 미세하게 물을 뿌리는 냉각시설이 이미 설치된 과원은 과실 온도를 낮추는 용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SS기로 물을 뿌리는 것은 냉각 살수가 아닙니다. 많은 물을 오랫동안 뿌리면 토양 과습과 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살포 균일성, 수질, 배수와 과실 온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태풍은 오기 전에 과원 구조부터 점검하십시오. 태풍 예보가 나오면 약이나 영양제보다 배수로, 지주, 와이어, 유인끈과 가지 고정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느슨한 와이어, 썩거나 기울어진 지주, 과실 무게로 처진 가지를 찾아 미리 보강하십시오. SS기와 작업 장비, 빈 상자, 비닐과 반사필름처럼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배수로 입구와 낮은 곳에 쌓인 풀과 흙도 미리 제거하십시오. 방풍망과 시설 출입문도 잠금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수확 가능한 조생종은 성숙도,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선별과 출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태풍 전 일부 수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익지 않은 과실을 낙과가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한꺼번에 일찍 따서는 안 됩니다. 태풍 뒤에는 나무보다 사람과 작업로 안전이 먼저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직후에는 과원에 바로 들어가 나무를 세우지 마십시오. 끊어진 전선, 쓰러진 지주, 팽팽하게 걸린 와이어, 부러진 가지와 작업로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젖고 무른 땅에 SS기나 중장비를 무리하게 넣어서도 안 됩니다. 안전이 확인되면 배수로를 열고 고인 물부터 빼십시오. 그 다음 부러진 가지, 찢어진 부위, 낙과와 병든 과실을 정리하십시오. 기울어진 나무는 뿌리가 얼마나 들렸는지와 흙이 얼마나 젖었는지 확인한 뒤 지주를 보강하십시오. 젖은 땅에서 나무를 한 번에 세게 당기면 남아있는 뿌리까지 끊어질 수 있으므로 조금씩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바람 뒤 방제가 필요하다면 실제로 늘어난 병해가 무엇인지, 사과에 등록된 약재인지, 수확 전 안전 사용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십시오. 태풍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농약과 영양제를 여러 가지 한꺼번에 섞어 살포하지 마십시오. 8월 준비는 품종별 기록표 한 장으로 마무리하십시오. 품종과 구역별로 예상 수확일, 마지막 농약 살포일, 안전 사용 기준 확인 여부, 토양 수분, 과실 크기, 당도와 성숙 상태, 나무 세력, 일소 위험 구역, 지주와 배수 상태를 한 장에 기록하십시오. 조생종은 수확 적기와 나누어 따기가 핵심입니다. 홍로는 세 가지 세력, 수분과 빛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후지는 과실 비대와 건강한 잎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품종은 폭염과 태풍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 8월의 품질은 8월에 갑자기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7월 말부터 수확 직전까지 같은 구역과 같은 과실을 반복해서 확인한 작은 판단이 모여 결정됩니다. 과원 전체를 한꺼번에 보지 말고 품종과 수확 시기별로 나누어 관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